대구는 역시 하여튼 뜨겁습니다. 여름 되면은 날씨도 뜨겁고 뭐 분양권 나오는 족족 뭐 뜨겁고 야장이 섰다는 얘기는 난 진짜 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구에서 아주 뜨겁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대구역 화성 파크드림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브랜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조금 생소한 데인데, 이 대구에서 야장이 떴다고 하니까, 이 야장이 이제 야시장 밤에, 원래 이제 당첨자 발표가 밤 12시에 짠 하고서 나오거든요. 아파트의 경우는. 그러면은 벌써 뭐 사람들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거기서 뭐 현장에서 막 거래하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한동안 규제가 좀 심해서 안 했었는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파크드림 요거 하나 볼 거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 평면도나 이런 건 아직 완벽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현장 지역 입지 분석하는 거 위주로 해서 들어갈 거고, 내일 요게 나오면 후속편으로 다시 요번에는 평면도 분석이랑 분양가랑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맞춰서 과연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인가, 그리고 청약 전략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후속편까지 기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요 정도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은 무조건 사업 개요예요. 개요 2998. 그래서 나에게 뭔가 했는데 2998은 자기네 그 세대수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위에 한 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500세대 1400세대 이제 다 합쳐서 뭐 한 3000세대 가까이 들어온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크게 대단지를 여기다 이제 짓는다, 그 얘기죠. 별 얘기 아니에요. 자, 평리동에 있는 거고, 28층이나 또 16층짜리에서 15개 동이 들어가니까 한 뭐 1500세대. 근데 일반 분양이 한 1000세대.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분으로 해서 이미 좋은데 도수는 조금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50개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거고, 임대가 여기 한 70개인가 60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 5984, 이게 항상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5984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제일 많은 주력으로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4, 그리고 이제 99 타입해서 로얄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고, 브랜드는 넘어갑니다. 자, 입지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갖고 여기 한 8300세대 정도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지역 분석을 할 때 그 동네 입지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입지를 보면서 여기가 뭐 고속철도가 있고 뭐 쭉 보다 보니까 지하철이 밑에 있는데 여기는 조금 멀고,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동네 자체에 이만큼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 방송을 항상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해당 지역에서 첫 방에 시작하는 그 아파트는 무조건 먹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부동산 공식입니다. 첫 방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피가 붙어서 이제 분명히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물가 상승률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단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블럭에 뭐 내년에 뭐가 또 들어가고, 뭐 그 다음 분기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금액이 다 똑같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건설사 애들이 항상 바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피가 붙어서 이 금액에도 돌아가는데 내가 미쳤다고 분양가를 그거보다 왜 싸게 해서 내나, 그죠? 여기가 지금 분상제 올린 것도 아닌데, 그런 피가 얼마 붙어서 들어가는지를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분양가에다가 피가 붙어서 돌아가게 되면은 다음번 아파트는 이 금액에 붙여갖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오는 아파트는 나중에 나올수록 계속해서 금액이 높아지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상제 걸리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가 싸게 나오게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당 지구, 해당 지역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서대구 고속철도역에서 들어가 있고, 이 지역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산업단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좋은 점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담사는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뭐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막 직장인 뭐 유동인구가 많고 다 뻥이고요.
내가 어차피 거기 들어와서 뭐 임대 놓을 것도 아닌데 실입주라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게 돼요. 제가 저번에 그 부평 쪽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죠. 대단지 공단이나 무슨 뭐 대규모 메커니즘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있고 막 이런 데는 조금 그래요. 아무래도 화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화학 물질 같은 거 아무래도 많이 다루게 되니까 공기가 좋지는 않아. 공기가 좋지는 않고 냄새가 조금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자체가 조금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다시 재생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길게 보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 자체가 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이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가시라 이제 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당장에 가도 괜찮은 이유가 있죠. 예. 그 이유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약금이 나와 있고 공급 금액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그러면 아주 일 처리하기가 쉽죠. 좋죠. 예. 코 깨기도 딱 좋고 1차 계약금 넣어놓고 나중에 저기 내년까지 해서 세뱃돈 많이 받아갖고 와 그 얘기지. 그죠? 그럼 84 타입 기준에서 봤을 때 4억 2천에서 한 4억 7천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과연 비싸게 나온 건지 싸게 나온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유상 옵션이 얼마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유상 옵션만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었어요. 유상 옵션만 1억이 들어가 있게끔, 그것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게끔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여기는 막 그렇게까지 막 그런 업체는 아니더라고. 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같은 거 확장 비용이 나와 있는데, 발코니도 뭐 1300, 1500, 1700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금액이에요. 여기 앞에 일자가 아니라 3자인 경우도 봤습니다. 3자인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금액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중도금이죠. 중도금이 60%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보통 이자 후불제로 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무이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광고도 좀 하고 여기 색칠 좀 해갖고 무이자 좀 크게 써놓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어필을 안 해. 참 희한해 얘네들도. 그러니까 브랜드가 조금 약하고 그러면 애들이 일 처리하는 게 조금 아마추어 같은 노련함이 조금 빠지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지금 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그것만 해더라도 여기서 분양가에 몇 천을 더 더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 공고문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 근처에서 아파트 분양권이랑 뭐 다른 자료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여기 평리동이 사실 아파트가 뭐 예전에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지어진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거를 봤는데, 근데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요 근래에 새로 분양을 하게 된 데 있죠. 분양을 하게 된 데가 이제 요런 데가 있습니다. KTX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지금 P가 1억 가까이 붙어가지고 5억 5천 정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5억 5천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뭐 5억 4천 270만 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5억 5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네이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부동산에 물건 올려지는 데는 조금 최저가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데가 지금 4억 5천에 분양을 해갖고 뭐 4억 6천에 분양을 해갖고 지금 P가 5억 5천 정도, 매매가가 5억 5천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25평짜리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3억 6천 이상 이미 들어가 버린 케이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아까 거 분양가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84 타입이 4억 2천, 4억 7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5억 5천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여차하면 금액이 1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버리죠. 분양가가 굉장히 싸게 잘 나온 거예요. 물론 뭐 여기 영무 예다음이나 뭐 여기나 어차피 뭐 도찐겠지 뭐 똑같은 브랜드니까 뭐 그냥 그러다 치고, 우리가 아는 뭐 현대 힐스테이트 뭐 아이파크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23년도 3월에 입주했다 그러면은 이거 올해 초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분상제 걸린 것도 아닌데 여기가 굉장히 싸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여기 갈만하지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뭐 전라도나 부산, 뭐 포항 이쪽에서 울산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래 떴다방들은 전국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이미 거기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면은 뭐 모텔 하나 빌려갖고 계속 뭐 한 달 동안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굵직굵직한 게 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 아마 계속 대구에 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대구가 이런 거를 좀 돌리기가 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투기 성향이든 뭐 투자 성향이든 그런 걸 떠나갖고 사람들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거래하기가 좀 편해. 예.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충청도는 힘들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사람 막 진을 뺍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알싸하게 딱 돌아가 버리고 막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대구 같은 데도 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기도 하고, 예, 또 산 사람도 돈 벌고, 판 사람도 돈 벌고, 그래서 항상 잘 돌아가는 그런 성지 중에 하나가 또 대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뭐 프리미엄, 뭐 랜드마크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어디 가나 지방 아파트를 가도 이런 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 이빨은 소리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넘어가고요. 랜드마크 뭐 준비 중이고. 동호수 단지 배치도는 어차피 이거 내일 평면도가 나올 때 그거 보시면서 아마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으니까 요건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당 아파트에서는 무조건 로얄동 로얄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플래그십 모델이 뭐예요? 가장 큰 평형, 그죠? 대장. 그러니까 여기 99 타입이지 않습니까? 99 타입이 얘랑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보고 있는 이 밑에 쪽으로 나가는 이 각도의 이 조망이 로얄동 로얄층 로얄 조망이라고 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랑 같이 조망을 보고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로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로얄로 들어가기는 조금은 아까워. 어차피 84랑 얘네들도 어차피 99 타입이랑 조망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층수가 문제지 뭐 84, A, B, C, 뭐 99 타입 이게 막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99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 괜히 하다가 여기 뒷동에 하나 잘못 걸려버리게 되면은 조망이 막혀져 버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84 이런 데다 넣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지. 그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인데 이미 펜스는 다 옛날서부터 다 쳐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막 높은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층수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조망은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근방이 이제 나중에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숲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그 중에서도 어지간한 동호수는 다 조망이 나오는 쪽으로 단지 배치도로 잘 뺐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서대구역까지가 거리가 보통 1.3km 정도에서 나와 있거든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걸어가게 되면은 한 1.5km 이상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걷기에는 좀 멀어요. 1km 이상 되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사실 조금 무리고요. 마을버스 같은 거는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동네나 이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상태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주변이 다 8,300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싹 다 밀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 공장단지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청약 안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인데 일단 서대구 이쪽 지역이고요. 그냥 여기는 좀 다른 데랑 다릅니다. 19세 이상의 성년이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세대 원도 가능해요. 세대 구성 원도. 그리고 대구에 살고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주택자도 가능하고 그냥 통장도 뭐 24개월도 아니고 그냥 6개월 이상만 있게 되면은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상당히 프리하죠. 왜 그러냐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공고문에 있는 그 전문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모집 공고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비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비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주택 이상 소유를 하신 분들도 청약 1순위의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민간 택지에서 공급을 하는 분상제가 미적용이 되는 민영 아파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당첨 여부도 상관이 없어요. 조건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돼요. 그죠? 뭐 당첨이 문제지 뭐 당첨만 시켜주면 이런 거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내용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30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청약 공고문 뽀개기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8호 이하 34평 이하의 경우에는 자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전용 8호 초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9구 타입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요. 추첨이 100%예요. 그럼 답이 딱 나왔지. 1주택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가점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추첨으로 해서 다 밀어붙여야죠. 청약 전략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투기를 하신 분들은 추첨제 100% 같은 경우가 요즘 없어요. 이런데 무조건 이런데 들어가셔야지. 여기 추첨제 100% 해주는데 아니면 어딜 들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판은 기본이고 P가 붙어서 뜰 확률도 굉장히 많죠. 내가 봤을 땐 P 1억은 기본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다른 거 아까 올 초에 했던 아파트랑 일단은 1억 정도 이상 차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P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알아봤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 읽어보시고 모르신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밴드 있죠. 에버랩스 밴드 카페 이런 데 오셔갖고 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고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답신을 해주시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정보도 좀 얻으시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그 평면도가 나오는 대로 분양가랑 평면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